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트임팩트 대표 송윤일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친환경 패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소셜 미션을 갖고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엔이 정한 17가지의 지속가능 목표 중에서 12번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째 기후변화 대응, 14번째 해양생태계 보존에 대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패션 제품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가치소비 플랫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펼치면서 유통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R&D를 통해서 개발하는 3가지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UN SDGs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업들마다 이런 CSR, 기업의 사회공헌 목표를 SDGs, UN이 정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가지 목표 중에 몇 번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UN이 2015년도에 정한 인류의 보편적 사회 문제에 대해서 17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형태의 빈곤 종결, 두 번째는 기아 해소, 이렇게 등등의 17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놨고요. 2030년까지 이런 목표들을 해결을 하자라는 것을 정부 기관들 또는 각 기업들이 이 목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SDGs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 12번째, 3번째, 4번째 목표를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유 사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소재,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전 단계에 걸쳐서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소재에서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려면 신선한 식재료가 필수인 것처럼 패션 산업에서도 소재를 환경적으로 생각을 잘 해서 써야지만 좋은 친환경 제품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아디다스라든지 프라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쓰는 부분에 매우 중요함을 공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나일론, 리사이클 레더 등의 소재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업사이클, 리사이클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플리츠마마, 컨티뉴, 코르코, 에코파티 메아리, 할리케이, 아이워즈 플라스틱, 비건 타이거, 리블랭크, 큐클리프 등의 브랜드 이름을 혹시 들어본 브랜드가 좀 있으실까요? 아마 생소한 낯선 브랜드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좋은 미션을 갖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소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소재를 구하더라도 원래 거래하던 공장에 가져가서 이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공장들은 생소한 소재이기 때문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제품조차 만들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수동에 약 50평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친환경 소재를 구할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설비들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재들로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비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원단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그리고 레더, 코튼 등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커팅기, 코팅기와 같은 설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DTP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장비는 디지털 나렴이 가능한 장비인데요. 필요한 곳에만 염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폐수의 99%를 감축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한 공정을 85%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CO2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잉크도 오코텍스 인증을 받은 잉크인데요. 판매하는 사에 의하면 먹어도 안전한 잉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잉크를 활용을 해서 만든 제품들은 혹시라도 아이가 입에 넣거나 빨더라도 인체에 무해한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부가 4차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온디맨드에 연결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져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장비로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면서 전문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고 친환경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일반인들과 학생분들도 모셔서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때 오래 쓸 수 있고 선호가 될 수 있는지 저희는 유통망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 개발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소재 관찰을 하고 소재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저희 브랜드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 블루 오브라고 하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를 런칭을 하였는데요. 블루 오브의 블루는 푸른색, 오브는 구, 그래서 푸른색 지구를 뜻하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원료로 해서 제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패션 제품들이 환경 폐기물, 즉 쓰레기로 만들어진 제품들인데 참 놀랍지 않나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은 수영복입니다. 이 수영복은 바다에서 다이버들이 건져 올린 폐어망과 낚싯줄을 녹여서 만든 리사이클 나일론이라는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에코닐이라는 이 리사이클 나일론 브랜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프라다가 내년도 2021년도부터 쓰는 나일론을 전부 다 이 리사이클 나일론, 에코닐로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요즘 많은 패션 브랜드에서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 패션 소재입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숄더백입니다. 페트병을 녹여서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의 가방인데요. 페트병 9개가 하나의 가방이 됩니다. 저희가 런칭한 지 한 1년 정도가 되었고요. 2만 개 이상의 판매를 했습니다. 즉 페트병 18만 개를 리사이클해서 저희가 소각되거나 매립될 위기에 놓여진 페트병을 구출을 해서 이렇게 가방으로 만들었고요. 보기에도 이쁘고 실용적이라서 구매를 하신 분들이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계십니다. 또 제가 쓰고 있는 명함 지갑이기도 한데요. 버려지는 가죽을 갈아서 압착을 시켜서 만든 리사이클 레더 소재로 지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처음 런칭을 했을 때 완판이 될 정도로 이 제품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직접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에 JBC 면세점에 이치라는 이름의 편집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블루오브 제품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가치소비 브랜드들 18개를 입점을 해서 함께 소비자분들한테 선보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로는 SK스토어라든지 카카오메이커스라든지 H몰 등과 같은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오프라인 채널을 줄이고 온라인 채널을 늘렸던 것이 저희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참 감사한 부분이 저희 제품을 써보시고 남겨준 평점이 평균이 4.8점인데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96점의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이렇게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판매를 하면은 판매 금액의 1%는 환경을 위한 NGO 단체에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에 큰 공감을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점수도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에 있는 섬유개발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소재는 바나텍스라고 이름 지은 바나나 섬유인데요. 버려지는 바나나 잎을 리사이클해서 만든 바나나 섬유를 바나텍스라는 상표권을 출시를 하고 저희 제품에도 적용을 하고 또 저희 소재를 원하시는 친환경 패션 기업들한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패션 소재들을 친환경 소재들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직접 개발하는 소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이런 친환경 소재들을 해외를 통해서 소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태리에서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기로 만든 포도 가죽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또 멕시코에서 선인장을 원료로 만든 선인장 가죽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제품도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소재들을 필요로 하는 국내에 있는 친환경 패션 기업들에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참 걱정 많이 되시죠. 아마 내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항균, 항바이러스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에 저희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소재는 햄프입니다. 햄프는
대마 또는 삼배로도 많이 이렇게 쓰이는 이름인데요. 이 대마는 마리화나 같이 이렇게 좀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는 성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마약류 성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 인체에 대단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삼배도 그래서 예전부터 수의로도 많이 쓰였던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어르신분들을 감싸면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병풍 뒤에 놓아도 냄새가 나지 않고 더디 부패가 되는 이런 효능이 있다 보니까 수의로 많이 쓰일 정도로 이렇게 냄새를 잡아주고 또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더 부드러운 햄프를 만들기 위해서 오가닉 코튼하고 햄프하고 혼방을 해가지고 햄프 55%, 코튼 45%로 원단을 만들어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봤는데요. 99%의 항균, 그러니까 식중독균하고 폐렴균을 잡아주는 99%의 효과와 냄새를 99.8%까지 잡아주는 효과를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햄프 소재를 앞으로 텐셀, 모달과 같은 자연 소재와 함께 혼방을 한다면은 좀 더 부드럽게 입을 수 있고 병균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소재를 저희 제품과 이런 소재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공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한 이런 내용들은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록 등의 지식재산권을 계속해서 출원을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패션 제품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인증을 받는 부분입니다. 재작년에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페어를 가서 이런 친환경 설비도 보고 원단도 보기 위해서 글로벌 페어에 나갔을 때 느낀 부분이 여러 나라에서 온 이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에는 어떤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친환경 대전이라든지 이런 페어에 나갔을 때는 사실 국내 이런 친환경 인증 정도만 봤었지 글로벌 인증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는 기업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가니까 이런 GRS, GOTS, OCS와 같은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저도 한국에 와서 이러한 인증을 좀 준비를 했었고요. 올 한 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이런 글로벌 인증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올해 모 대기업과 UN SDGs 협회와 3자 협약을 맺을 수 있었고요. 저희가 버려지는 페트병으로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조끼를 만들어서 택배 기사분들한테 3년간 납품을 하는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국내 대기업 분들이 지금도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이런 국내의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함께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트임팩트는 201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4년 반,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는 국내에 이런 그 가치 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좋은 소셜벤처들 사회적 기업 제품을 유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블루오브라고 하는 저희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는 2019년도에 런칭을 하였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인증을 취득을 하고 기술연구소를 만들면서 이런 R&D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사에는 14분이 근무를 해주고 계시고요. 매장에 일하시는 6분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패션, 마케팅, 디자인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고객은 가성비를 우선으로 저가 제품을 소비하는 계층보다는 이유 있는 중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의식 수준과 소비 수준을 갖추고 있는 계층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MZ 세대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구매력 부분에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제품들은 사실은 구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높게 가져가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 제품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편집해서 판매를 할 때 보면은 주로 이런 제품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30대와 40대 분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10대, 20대 분들한테까지도 시장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4년간 매출이 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 14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향후 5년간 매출 200억 원으로 회사가 성장이 되어서 더 환경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소비자분들도 사실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참여를 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소비 활동을 통해서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서 이 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 시장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대선을 통해서 새로 선출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환경 사업은 더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그 바르셀로나에 갔었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ITMA라고 하는 이런 패션 설비 원단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가 패션에 대한 전시인지 친환경에 대한 전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환경에 대한 꼭지를 담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이 페어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DTP,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설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었는데요. 앱손이 이 시장 내에서는 가장 큰 마켓 쉐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앱손의 다양한 설비를 보기 위해서도 갔었습니다. 네, 앱손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이런 업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의 제품들을 보면서 원료, 제품 다 친환경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보면은 GRS, 오코텍스와 같은 인증을 이렇게 벽에 붙이고 보여주는 것을 보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어떤 면으로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트마 2019에는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HP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쪽에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쪽에 뛰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운이 좋게도 저는 이 전시가 끝나고 HP에서 선발한 글로벌 세계에서 온 분들 중에 바이어들 중에 한 1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HP R&D 센터를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번에 왜 HP가 이러한 친환경 설비를 내게 되었고 이 제품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좀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HP와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는 당연하게도 되게 여러 긴 기간 동안에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내놓아서 IT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예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이 친환경 쪽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왔었고 이런 부분에 이번에 나온 설비가 이런 HP의 DTP 설비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런 소비업계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디지털뿐만 아니고 이 환경적으로도 이전부터 HP는 다른 타사에서 내놓지 않는 이런 라텍스 프린터와 같은 친환경 설비들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과 디지털을 결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되게 중요한 시장 선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충분히 본인들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좀 해주셨었고요. 앞으로 마켓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천천히 변화가 됐던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저희가 스페인에 갔을 때 이야기 들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코로나라는 정말 이러한 빠른 변화가 일어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환경에 대한 부분이 HP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발빠르게 대응했던 부분들이 저희 사업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환경 사업을 좀 잘하고 있는 브랜드의 좀 예시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올버즈에 대해서 좀 들어본 분들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우리나라 SNS에서도 광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버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얼리버드와 같은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브랜드였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한 회사로도 유명하고요.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의 CEO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이라는 이런 별명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신발이기도 합니다. 이 신발은 양모로 이루어져서 되게 편안하기도 한데요. 이 양모가 어떻게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올버즈 신발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 CEO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만, 홍콩, 독일 등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어디가 이러한 친환경적인 혁신적인 신발을 잘 만들 수 있을지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 중에
꼽은 곳이 대한민국의 부산입니다. 네, 우리나라 부산이 예로부터도 이 신발 산업에는 되게 앞서 있었죠. 그래서 올버즈를 저도 작년에 사서 신어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주문한, 미국에서 온 신발에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작된 신발이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온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국에 이제 진출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주문하면 바로 부산에서 제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양모 같은 경우에는 메리노 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편안한 이런 소재를 썼는데요. 메리노 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60% 줄이고 물 소비량을 90% 감소시키는 이런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안전하게 이런 양모를 수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그 양모를 채취하는 과정 내에서 윤리적이지 않은 이런 과정을 없애고자 올버즈의 그 울을 채취하는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잘 보시면은 양을 이렇게 아프지 않게 겨울 동안 수북히 이 양털이 자란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부분을 볼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과정에도 신경을 많이 쓴 이런 소재를 쓰고 있고요. 올버즈의 소재 중에는 텐셀이라고 하는 유칼립투스에서 나온 이런 식물섬유로도 제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탕수수로 밑창을 만든 것이 되게 혁신적인 부분인데요. 이 회사는 참 놀라운 게 보통 여러분들 그 욕실에서 신는 슬리퍼를 처음 사서 이렇게 박스를 뜯으면 석유 냄새가 이렇게 확 나잖아요. 그냥 왠지 느낌적으로도 몸에 안 좋을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을 사탕수수를 통해서 이렇게 인체에도 무해하고 환경에도 무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탕수수로 이 밑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버즈뿐만 아니고도 이렇게 다른 기업에서도 환경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EVA를 대신할 수 있는 소재로서 사탕수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버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로티스라는 브랜드인데요. 로티스는 저희 회사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로 가방을 만드는 것처럼 이 로티스는 페트병을 녹인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구두를 만듭니다. 여성 신발을 만드는데요. 참 재밌는 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신발을 만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딱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 버려지는 이런 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체 제품을 만들고 나서 남는 이런 쓰레기가 보통 신발 하나를 만들면 37%가 버려진다고 하는데 로티스는 6%만이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혁신성도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로부터 약 400억 원을 투자받은 회사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페트병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 이쁘고 또 저는 신어보지 않았지만 매우 편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기네스 펠토르라든지 많은 셀럽들이 좋아하는 신발로도 유명합니다. 로티스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숫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5,750만 개가 의미하는 숫자는 로티스가 직접 그 코스트라인 해안가에서 수거를 하고 가방을 만드는데 쓰인 페트병의 수입니다. 이렇게 직접 수거도 해서 가방을 만드는 이러한 전 공정을 갖고 있는 로티스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올버즈와 함께 해외에 되게 앞선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블루오브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런칭한 친환경 패션 브랜드인 블루오브에서도 이러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트 이펙트는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과 그만큼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도 친환경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해외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친환경 시장이 아직은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알아보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친환경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밸류체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세척을 하고 또 이렇게 잘게 분쇄를 하고 이렇게 다시 원료로 만드는 이러한 밸류체인들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기술의 문제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친환경 시장들이 점점 퍼지면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많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희도 제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소재들을 소싱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제품에도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기업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리서치를 통해서 소재를 찾고는 있지만 더 좋은 소재들이 나오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도 포스트 컨슈밍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비를 하고 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을 하는 소재를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소재도 포스트 컨슈밍을 많이 쓰고자 하지만 사실 이 버려진 자원을 다시 원료로 돌리는 작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페트병만 하더라도 투명하고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은 접착제라든지 이런 게 붙어있지 않은 소재가 재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도 분리수거하고 있는 페트병 중에서 초록색이라든지 이렇게 색상이 첨가된 페트병이라든지 또는 이런 라벨 때문에 끈끈이가 많이 묻어있는 이런 페트병은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제품 중에 꽤 많은 포션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는 이제 이런 색도 정부에서 통일을 하도록 좀 더 규제를 더 많이 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러한 상식들에 대해서 소비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택도 이렇게 떼서 버리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점점 본드가 아닌 이렇게 톡톡 떼면은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라벨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으로 기업들한테 좀 규제를 가하고 소비자분들도 이런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은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은 기업이 사실 환경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R&D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들이 다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할 수 있는 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이 성공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가 아직까지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부분도 좀 너그럽게 용인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경을 위한 좋은 소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